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스터디할 종목은 야놀자라는 숙박 회사입니다. 앱으로 유명하죠. 78년생이고 모텔 종업원에서 야놀자 대표가 된 정말 전설적인 흑수저 신화이고요. 지금 이게 장외 주식입니다. 근데 시총이 장외로 한 4.6조 정도 되니까 유니콘이 1조인데 정말 뭐 전설이라고 봐야 되죠. 흑수저에서 이렇게 뭐 재벌이 됐으니까 뭐 이런 사례가 근데 한국에서도 꽤 있습니다. 뭐 야놀자는 야놀자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수수료, 광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 기반의 호스팅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작년 말에 인터파크 사업을 중에서 물적 분할해서 설립하는 신설법인 지분 70%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년 반기 대비해서 이렇게 좀 사업 부문이 조금 달라졌고요. 인터파크가 들어온 게 제일 크고 2005년에 창업했고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진짜 전설이죠, 전설. 그래서 좀 야놀자를 상징하는 키워드를 보면은 숙박업계의 쿠팡이라고 불리고 있죠. 자, IT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연구개발 비용이 그 비율이 매출액 대비해서 한 10% 조금 안 되는데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단순 숙박 앱에서 여가 레저 종합 플랫폼을 지향을 한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업 확장을 하고 있고 트리플 지분 투자를 2020년에 하고 인터파크를 물적 분할한 그 신설법인을 아예 인수를 했고요. 서울대 카이스트 출신의 S급 인재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 손정희의 비전 펀드가 작년에 2조 투자를 해서 뭐 엄청난 화제가 됐고요. 나스닥 IPO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기사에는 올해라고 나오지만 올해는 불가능한 것 같고 지금 벌써 10월 달인데 시장도 안 좋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회사는 아이덴티티를 IT 기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쿠팡도 그렇죠. 유통회사냐? 아니죠. 사실 IT 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IT 인력이 실제로 많고 그러니까 유통과 IT를 결합한 어떤 새로운 개념의 회사죠. 뭐 여기도 그런 여행 서비스를 하는 IT 기업을 지향하고 있고요. 뭐 사업은 1,500만 명 유저가 있고요. 20년 말 기준으로. 그 뭐 인터파크 인수한 거 말씀을 드렸고, 뭐 단순 숙박 앱에서 여행 레저 플랫폼에서 또 해외 아웃바운드 액티비티, 교통 레스토랑 등 요식업까지 확장성이 있는 이렇게 비즈니스로 이제 지향을 하고 있고, 여행 플랫폼에서 1등이고요. 네이버 여행 상품보다 훨씬 높죠. 그리고 매출 구성은 야놀자 플랫폼 부문이 가장 큽니다. 60%죠. 그래서 작년하고 좀 다른 점은 인터파크가 새로 들어왔고요. 클라우드 부분이 매출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성을 담당하고 있고요. 뭐 다른 사업보다 이제 더 커지겠지만 그래서 야놀자 플랫폼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면 예약 수수료 31%, 광고 2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 기반이 꽤 크죠. 주주 구성을 보면 이분이 78년생 흑수저 신하고요. 박정현, 이해님, 이해라는 또 다 가족이고요. 나머지 이분들이 이제 회사 임직원이고 임상규 씨는 8%나 갖고 있네요. 그리고 이 나머지 32% 이상이 이게 이제 비전 펀드로 수정이 되고요. 자, 회사가 그냥 모바일 예약 서비스 하는 데 아니야 이러다가 점점 IT 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예약을 한다. 그럼 비대면으로 빠르게 해결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수 인원으로 호텔을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이 회사의 비전인 거죠. 다 자동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숙박 앱 시장에서 50%
점유율을 가지고 이거를 기반으로 계속 확대하는 거죠. 종합여행 서비스 기반. 그리고 OTA 업체. OTA라는 건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이고요. 클라우드로 이렇게 신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관련 사업 다각화라고 할 수 있죠. 아마존처럼. 그래서 테크 기업으로 탈퇴를 꿈꾸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앱은 슈퍼 앱으로 다양한 카테고리를 이렇게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그래서 B2C를 담당을 하고 클라우드로 글로벌 B2B 시장을 겨냥한다 이겁니다. 그 네이버가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경쟁자가. 근데 지금은 뭐 확실히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자동화를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 QR코드로 됩니다. 키오스크에 인식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동으로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객실 문 열기를 하면 잠금이 풀리고요. 예전에는 열쇠를 받았죠. 그 다음에 뭐 엘리베이터 호출, 청소 요청 다 모바일로 되고 수건 물 달라는 요청도 프런트에 전화를 안 하고 모바일로 해결. 그러니까 빠르죠. 그래서 비용 절감, 인건비 절감이 크고 소비자가 편의성이 큽니다. 이게 이제 Y 플러스라는 자동화 솔루션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안 된 기업이 그 안 된 모텔이나 호텔이 많기 때문에 성장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2조 원을 투자한 거죠. 정보기술력과 확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숙박 중개 앱으로 보지 않고 IT 기업으로 판단한 거다. 그래서 여행 플랫폼에서도 아마존 기업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확장을 한다는 거죠. 그 아마존도 온라인 비즈니스는 영업이익률이 매우 낮습니다. 근데 클라우드가 영업이익의 거의 절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존이 되려면 데이터 혁신이 필요하다. 야놀자 호텔은 B2B로 연결됐는데 뭐 예약만 할 뿐 호텔 서비스는 아직 안 된다. 그래서 데이터로 연결하는 게 핵심이다.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신원 인증과 앱으로 카드케어 룸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이거는 정말 가시성이 있어 보이고요.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그래서 뭐 여행 산업도 반도체 산업처럼 키울 수 있다.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카카오뱅크 토스가 왜 성장을 했냐. 송금할 때 수수료 안 내고 뭔가 몇 단계를 거쳐야 되고 시간 낭비를 해야 되는 게 그냥 비대면으로 다 되기 때문에 그 편의성, 시간 단축이 이렇게 그런 대기업으로 만든 거거든요. 토스나 카카오뱅크. 야놀자도 똑같습니다. 최근 10년을 보면 엄청나죠. CAGR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무려 52%나 됩니다. 2013년부터 21년. 2013년에 매출이 133억에 불과했는데 작년에 3,748억. 거의 30배죠. 뭐 어마어마한데 뭐 초기에는 흑자였다가 이때는 정말 이제 그 뭐 모텔 예약 앱이었죠. 그래서 한동안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17년도부터 갑자기 커지더니 계속 두 배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적자 규모가 커졌는데 2020년에 코로나 때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면서 흑자 전환을 하면서 매출도 성장하면서 근데 그냥 흑자가 아니라 굉장히 크게 났죠. 3.8% 영업이익률. 2021년엔 매출이 커지면서 영업이익이 더 커졌습니다. 근데 이게 M&A를 통한 성장을 했다. 그래서 뭐 2015년에 그 VC한테 투자 예치를 유치를 했었는데 계속 M&A를 한 거죠. 뭐 호텔 라우부터 해서 뭐 객실 관리 시스템, 뭐 데일리 호텔, 나와버스킹 뭐 이렇게 여러 기업을 인수를 했고요. 근데 반기 실적은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매출은 여전히 크게 늘었습니다. 어, 뭐70% 이상 늘었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70.8% 증가했고, 근데 영업이익률이 많이 낮아졌죠.
영업이익이 뭐 어닝 쇼크인데 코로나 종식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인재 영입, 연구개발비 지출 등 선제적 투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는 게 중요하죠. 이 기업은. 그래서 이제 투자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투어 인수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나왔는데 결렬이 됐다. 네, 뭐 현금이 아직 많고요. 그래서 하나투어의 그런 창업 공신이 이제 매각가를 높게 부른 거죠. 그래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다. 단순 숙박 앱을 지양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M&A가 있지만 2020년에 트리플이라는 모바일 앱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지분 15% 100억. 경영권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 21년에 인터파크를 인수했고요. 2,940억, 지분 70%. 근데 전체를 인수한 건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만 물적 분할로 떼어내서. 근데 인터파크는 국내 온라인 항공예약 마켓 쉐어가 1위입니다. 그래서 인터파크와 트리플이 합병을 했습니다. 8월 1일에. 그레디언트라는 기업으로 상장을 했고요. 트리플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600만 명이 이용하는 플랫폼이고 초개인화 콘텐츠에 초점을 만들고 있다. 판교에 있다. 여행 서비스를 하는 IT 기업에 가깝다. 최근 사업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뭐 골프장 ERP를 이제 이거를 인수한 거를 매각을 했고요. 또 IoT 전문 기업도 매각 예정 재산으로 분류했고요. 사업 확장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S급 인재를 영입하면서 회사가 성장을 했죠. 그래서 뭐 야놀자 클라우드 사업을 이끌고 있는 김정윤 대표, 뭐 맥킨지에 있었는데 2015년 부대표를 입사했다. 1년 가까이 공을 들였다. 그래서 뭐 파격적인 대우를 했고요. 78년생인데 서울대 화공과를 나왔고 3M 구글 맥킨지 출신입니다. 진짜 뭐 저를 이 구글 다닌 거가 더 이제 큰 것 같아요. 맥킨지는 뭐 그냥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스탁 옵션으로 뭐 324억 아직 뭐 현금으로 챙긴 건 아니라고 하는데 엄청나죠. 배보찬 이분도 카이스트 출신, 정재훈 이분은 포항공대 석사. 그래서 뭐 보수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성공 방정식이다. 요즘에 막 뭐 개천에서 용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뭐 게임 업계나 여러 이 IT 쪽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회사에서 재벌급으로 부자된 분도 있고 이렇게 준재벌이죠 이 정도 되면. 근데 뭐 한 30억 정도 번 사람은 더 훨씬 많겠죠. 그래서 서울대 공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뭐 다른 공대도 뭐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판검사, 의사 그랬지만은 공대생의 전성시대다. 전성시대다. 특히 이 스탁 옵션 부럽네요. 그래서 여행 산업은 전 세계 GDP의 10% 차지, 10%밖에 꽤 차지한다고 봐야죠. 근데 디지털화가 좀 늦은 산업에 속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성장 여력이 있다. 그래서 디지털 키 대신에 플라스틱 키카드, 심지어는 실물 열쇠를 갖고 다니고 있다. 그래서 체크인할 때 오래 기다린다. 이게 이제 다 성장 여력이 있는 거죠.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제조업 비중이 큰데 관광산업이 GDP에 차지하는 기여도가 2.8%로 최하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성장 여력이 높다.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가 여행 산업이 전 세계 GDP 70%인데 OTA 산업이 점점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여행사, 그냥 온라인 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개별 자유여행 청년층 뭐 선택권이 많고 이제 뭐 이런 거죠. 편리하고. 트래블 테크라는 거는 뭐 방대한 그러니까 IT 기업입니다. 그래서 개인별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M&A를 하고 있고 다양한 차별화된 상품이 나온다. 요즘에 상품을 보면 뭐 차 좋아하는 사람은 차 테마로 유럽 여행이 있고 뭐 와인 여행 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글로벌 OTA 시장은 연평균 7.9% 성장을 하고 있고요. 뭐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있다. 그리고 스테이케이션도 있다. 휴가를 멀리 가지 않고 집이나 차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보내는 사회현상. 뭐 이렇게 있고요. 온라인 채널 매출이 24년에 전체 여행 매출 대비 50%, 모바일은 20% 이상 수준. 그러니까 이거 보고 좀 놀란 게 모바일이 2024년에 20% 이상 수준. 그러니까 아직도 훨씬 성장 여력이 크다는 겁니다. 국내 숙박 시장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통한 거래 비중이 여전히 낮다. 그러니까 버짓 호텔, 이게 약간 이제 중저가 호텔인데요. 아직도 온라인 예약 비중이 많이 낮다. 그 성장 여력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호텔 같은 경우도 40% 수준, 생각보다 낮죠.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 성장성, 뭐, 온라인 숙박 예약 시장이 2017년 이후 연평균 34.7%, 뭐 엄청나죠. 그리고 피어 그룹을 외국 기업과 비교를 해보면 야놀자가 경쟁사 대비 고평가가 됐습니다. 22년 말 실적 기준인데요. 자, PER은 너무 높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부킹홀릭스는 아마 성장성이 좀 떨어지니까 좀 낮은 편인 것 같고요. 에어비앤비는 높죠. 그래서 결국 포워드 PSR로 봐야 되는데요. 자, 에어비앤비보다 야놀자가 더 높아요. 올해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부킹홀릭스는 약간은 그런 레거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에어비앤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고평가다. 그래서 시총이 4.6조고 에어비앤비는 100조, 부킹홀릭스도 100조 가까이 되는데 시총으로 보면 커질 것 같지만 매출이 더 성장이 빨라야 된다. 그리고 물론 흑자 기업이긴 하지만은 어, 지금 금리가 뭐 4.5%가 전망이 되고 심지어 5%까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장은 당분간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도 고평가인데 뭐 IPO를 10조를 한다, 나스닥에 간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이게 이제 비상장이니까 제가 봤는데요. 참고로 에어비앤비는 2분기 실적이 꽤 좋더라고요. 매출 이익도 영업이익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시총 4.6조에 작년 하반기는 10조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평가였죠. 주가가 이 정도고 주식수가 1000만 주인가요? 1억만 주네요. 아무튼 그래서 뭐 PER이나 PBR 엄청나게 높고요. TSR도 꽤 높다. 현재 금리 하에서는 IPO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 뭐 목표 시총을 좀 IPO 공모가를 많이 낮춘다면 모르겠지만 부채 비율 60%로 67%로 매우 우수하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만 1.14조가 있고 뭐 유동자산 뭐 이런 거 합치면은 1.17조나 있다. 그래서 M&A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흑자 기업이어서 현금 흐름도 매우 우수하고 특이점은 무형자산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때 내용을 보니까 영업권이었다. 그러니까 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영업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S급 인재를 영입하면서 그래서 M&A를 통한 성장을 했습니다. OTA의 전형적인 그런 성장 방식이죠. 그리고 2020년부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유니콘이다. 굉장히 드물죠. 미국 기업에서도 이렇게 스타트업 유니콘 중에 이런 흑자가 이렇게 또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흔치가 않습니다. 근데 매출도 크게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쿠팡과 차별화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적자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숙박 앱에서 종합 여가 레저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현금성 자산이 많아서 추가 M&A를 하면서 사업을 확장할 것 같다. 뭐 공모가가 10조가 목표고 나스닥이고 하반기는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피어 대비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내년도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최소 2024년 정도를 예상을 해봅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